자, 오늘은 그 동척계층형 민주주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헌법이라는 거는 법 위의 법이라든지 고치기 어려운 법이라든지 재판관들에 의해 판단되거나 해석된다든지 하는 그런 실현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를 정의하는 기준이고 개념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특히나 대한민국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냥 누군가 특정 정치 세력이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고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 생각들을 강하게 박아놓기 위해서 제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헌법재판소라는 그 법조계 내에서도, 그 판사 조직 내에서도 약간 뒤로 밀려난 사람들이 그 헌법이라고 최고 권위를 갖는 법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 헌법이라는 거는 일단은 법이 아니에요.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헌법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은 법이 아니에요. 법은 법인 거고. 그러니까 헌법을 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재판관들이 맘대로 해석을 해서 마치 최고 권력을 재판관들이 판사놈 몇몇이 가진 것처럼 되어버려버렸죠. 그래서 판사놈들이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겨버리죠.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체계가, 국가 체계가. 이것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협업을 하는 관계, 어떤 조직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법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조직을 이루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그 안에서 규율을 세우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조직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판사놈들이 어떤 헌법이라는 최상의 어떤 이념 체계를 갖다가 멋대로 판단하거나 그럴 자질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왜? 세상에 상식과 괴리가 있는 놈들이에요. 그죠? 근데 마치 최고 권력기관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정치 체계상의 역사적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는데, 박근혜를 파면하던 날이에요. 그 멍청한 아줌마는, 재판장이라는 그 멍청한 아줌마는 아침에 파마하는 데 쓰는, 머리 마는 데 쓰는 그거를 갖다가 달고 나온 거를 깜빡하고 왔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대통령을 모욕을 주자고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달고 나와서 기자들이 찰칵찰칵 찍어대는데 이건 뭡니까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천박하죠. 이 사법체계에 우리가 법복을 입히고 법정을 화려하게 짓고 거대하게 짓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논리적인 체계, 이성적인 체계를 스스로 설립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인 것들을 주입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간 속되지만 현실적으로 웅장함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유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따라라 이거예요. 이건 거대한 국가 권력에서 너에게 어떤 판단을 해주는 거니까 마음으로부터 따라라라고 일부러 돈 들여서 법복을 입히고 판사들한테 근엄한 척하게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천박한 것이 그 체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죠. 철없는 고등학생 여고생들이 머리를 말다가 학교를 등교하듯이 철없는 신입 여직원이 머리를 말다가 화장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굉장히 저열한 국가적인 사안을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저열한 모습을 보인 거죠. 쓰레기들이라고 봐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라는 존재 자체도 없어져야 돼요. 놈들 자체가 헌법의 존재의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외워 그래서 외워가지고서는 재판관이 됐던 거고,
사법고시 패스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고영예 뭐 대법원장 뭐 이런 거를 못 가고 좌천 비슷하게 돼가서 헌법재판소 가서 엉뚱한 짓거리나 해라 하고 보냈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국가적인 중대사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천박한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헌법은 법이 아니다. 해석이 잘못된 거다. 이 헌법의 헌자도 법자예요. 어떤 뭐 법, 가르침, 깨우침, 관청, 관하, 관리, 상관, 명령, 모범, 시효, 성, 뭐 하여튼 법이에요. 법. 헌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단어적으로나 큰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영어로 constitute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성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뭔가 세우는 거를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어원을 보면 그 라틴어로 어떤 뭐 세우고 정하는 거를 constitute라고 하는 constitute의 어원이 된 거예요. 뭔가 세우고 정하는 거. 자, 그 근본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설립 취지, 뭐 이런 것들이 constitution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하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대법, 그냥 큰 법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실현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를 정의하는 기준이고 개념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헌법의 어떤 의미를 끌어내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막연하지만 어떤 추상적인 공공선, 공공의 그런 공통의 목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한 어느 특정 시대의 집단적으로 어리석은 정치꾼들이 바꾸거나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국민투표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투표라도 왜 안 되냐 하면은 역사적으로도 자주 볼 수 있듯이 국민 전체는 집단적인 관계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뭐 나치를 봐도 그렇고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를 봐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뭐 공산주의자들이 국민 전체의 동의를 끌어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다못해 김일성 같은 인간 쓰레기를 국부로 모실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존재는. 어리석을 수 있어요. 국민 전체는. 그리고 어느 특정 시대의 그런 국민이 그들의 치열했던 선택을 조롱하거나 배신할 수 있도록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후대에게 넘겨줄 국가를 만신창이로 만들도록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국민 투표로도 바꿀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이라는 건 절대 불변이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은 어떤 기준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입법 활동을 하거나 국가행정을 하거나 사법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늘 고려되는 것이지 그리고 국가적 행위가 크게 이상해지지 않도록 설령 가끔 벗어나더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끔 잡아주는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헌법에는 우리는 남을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개념을 어떤 공공의 목적, 공통선을 명기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거는 헌법재판관 나부랭이 놈들이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쟁을 하냐 마냐라는 것을 의논을 하는데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행위가 이것은 우리가 침략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침략이 맞다라 그러면은 헌법에 의해서 이거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헌법재판관 나부랑이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침략인지 아닌지는. 가령 우리가 북한이라는 저 괴뢰 집단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핵시설을 폭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침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판단을 헌법재판관, 무식한 헌법재판관 나부랭이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사 전문가들, 군대의 장군들도 헌법을 염두에 두고 이것은 침략일 수 있어 라고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 허락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 물어볼 적에 의원들도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침략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왜 그걸 갑론을박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헌법이라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선 침략은 절대로 안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침략이기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각 주체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침략이라 생각이 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침략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지, 북한을 공격을 해도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서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인이 이것은 침략 행위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지노선, 어떤 개념적인 것이고 이념적인 것인 거예요, 헌법은. 가령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헌법에 만약에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내지는 남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에게 물리적인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이것은 헌법재판관 나부랭이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없이 많은 어떤 의학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해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다만 이건 물리적인 해로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법은 어떤 개념적인 거예요. 이념적인 거예요. 실정법이 아니라. 그 해석을 특정인이 하거나 판단을 특정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며,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언제나 염두에 두는, 모든 국민이 염두에 두는 그런 개념적인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한 착한 얘기를 나열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헌법에다가 우리 착하게 삽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추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국채를 정의하고 이념을 정의하고 기본적인 체계를 정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 헌법을 대충 보자고요. 전문이 처음에 나와요.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적어놨죠. 뭐하러 적냐고요, 이거. 괜히 소설을 왜 쓰냐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냥 착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뭔가 필요 없다고요, 이런 거.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형성을 얘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생애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근데 좋다 이거예요. 어떤 매우 하나마나한 착한 얘기에 불과하지만 서문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유치하죠.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가령 예를 들어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라든가 이런 게 어떤 시대 불변적인 이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가령 당장 북한 괴뢰도당 애들만 해도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 다음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딴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 4.19가 아무리 위대했다고 한들 특정 정치 이념이지 이 5천만 국민 개개인 모두의 가치는 아니라고요, 이게. 비록 절대 다수고 승리한 정치 세력의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지만 이게 시대가 불변한 앞으로 천년 만년 이어질 어떤 우리 개개인 5천만 개개인에게 어떤 필요한 공통선이라든가 공통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지극히 정치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헌법 조문 자체가. 이런 건 좋아요. 조국의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 이런 건 그럴 수 있어요. 정의, 인도, 동포의 민족 단결, 그 민족의 단결을 헌법에다 집어넣고선 다문화 이런 얘기는 왜 하죠? 그러니까 헌법 따로 실제 정치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였단 얘기예요. 민족을 헌법에 넣어놓고서는 왜 자꾸 이민 추진, 이민을 우대하는 정책을 왜 세우냐고요. 아무도 일단 헌법 조문 나부랭이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뭐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개그맨 나부랭이가 요 한 구절 가지고서는 뭐 여기다가 온갖 구절 뭐 소설을 갖다가 뭐 막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이걸로 다 뭐 강의를 하고 다니죠. 그냥 사실은 하나만 한 얘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 하나만 한 얘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좀 실체적이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헌법에다가 박아놓기에는 좀 그래요. 왜? 우리는 한반도를 정말로 여기에 우리를 스스로 올가맬 것이냐? 아니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점유했던 영토를 욕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마 단순하게 헌법을 바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거면은 무슨 헌법의 역할은 도대체 뭐냔 말이죠.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쓸 거면. 뭐 그래도 이런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헌법 같아요. 헌법다운 헌법이에요. 근데 이제 뒤로 보세요. 이제 국회 부분을 보면 이건 국회의원 그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 놈들이 막 지들이 막 갖다 붙였을 거예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딴 얘기를 왜 하냐고 200인 이상으로 하는 얘기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거 이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지금 어차피 이걸 쉽게 헌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딴 얘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고치기 어려운 법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헌법에 격이 안 맞잖아요, 지금. 위쪽에 어떤 이런 조문이나 총강의 어떤 이런 개념들, 이념적인 것들에 비해서 너무 시시콜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적 체계가. 현대 국가적 의미에서 최초의 헌법은 미국의 컨스티튜션일 것이다. 컨스티튜션은 다른 모든 국가 헌법의 견본이 되었고 아직까지 큰 변동 없이 유효하며 미국이란 나라가 재헌 이후 계속 번성해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크게 모범으로 삼을만 해요. 근데 컨스티튜션은 그 모체가 되었던 연합규약에 비하면 연합규약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미국 식민지 뭐 11개 주인가요?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연방 정부를 세웁시다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한 거예요. 아티클이죠, 아티클 그냥. 에 비하면 지나치게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미 연방 정부의 개념 정립에 머무르며 컨스티튜션은 그냥 개념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현적인 구체성은 법원의 해석과 판례를 모은 컨스티튜셔널 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은 이 컨스티튜셔널 로예요. 섞여 있는 거지만. 컨스티튜션은 제정 이래로 총 27차례 수정 및 첨가되어 법전에 첨부되었으며 실정법으로서 연방법이 일종의 상위법으로 작용하고 주마다 각각의 법이 존재합니다. 이런 다단계 형식으로 법체계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법체계는 매우 단계적입니다. 한국의 법체계도 단계적이지만 저질의 입법기관을 장기간 거치며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헌법이 지나치게 시시콜콜해요, 현재. 그 때문에 새로운 법체계의 도입과 함께 단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불변의 어떤 개념적인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포괄적이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꿀 일이 없는 법령이 있고 그 다음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는 각 행정기관에 의해 수시로 수정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런 단계를 거치면 아주 효율적으로 사회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가령 빨간불의 신호를 몇 초로 할까요? 뭐 이런 거는 각 행정기관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10초로 하든 20초로 하든 지금은 그딴 것도 어떤 법으로다가 국회의원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거 법으로 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신호등 그 초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의 어떤 단계적 무거움을 지금은 뒤죽박죽이 돼 있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그러니까 바꾸기도 어려워서 불편하고 때로는 이런 거는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꾸기 어려워서 불편하고 이런 거는 절대 바꾸면 안 되는데 시시때때로 정권이 바뀌면서 맨날 이딴 거 바꾸려고 그러고 실제로 바꿨고 그래요. 규정이 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판단으로 규정의 폐지 및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면 그걸로 충분히 행정기관이 어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계적인 법체계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보다 효율적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